염승환 이베스트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우리 염이사 나오시는 텀이 한 달? 두 달. 네. 벌써 2달 됐나요? 네, 금방 가네요. 꼭 제가 나와야죠. 그래서 예, 뵙고 영전도 해드리고 네, 다 해야 돼요. 이 대표님 있으면 방송이 너무 좀 편하고 그래요. 좋아서. 예, 그게 제 역할입니다. 다른 건 잘 몰라요. 주식도 모르고요. 예. 우리 모든 사람이 부족한 드립력을 채워주는. 그러시구나. 아주 중요한 역할. 드립력. 그거 하나를 위해서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대한민국 증시의 샷다맨. 증시를 열고 닫고를 다 책임져주는 우리 김민수 대표. 아닙니다. 그걸 누군가를 원래 염이사님께서 그런 걸 해주셨는데 염이사님께서 이제 또 개인 활동도 하고 좀 회사 일도 있고 바쁘시다 보니까 제가 잠깐 그 빈틈을 이용해서 뭔 얘기죠 이게? 근데 오늘 우리 이거 썸네일 약간 이거 좀 그거 일종의 승부 아니에요? 다시 온 기회. 여기다가 느낌표고 어디에 투자할 거 다음에 물음표는 맞는데 이건 항상 어디에 투자할 거는 궁금한데 다시 온 기회 이런 거 우리 사실 방송인들은 요거 왜 이런 거 있잖아. 괄호 열고 느낌표 괄호 닫고 괄호 열고 물음표도 하나 살짝 붙여놔야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내가 그때 기회라고 완전한 기회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기회일까? 과로가 있었다. 과로가 있었다. 너무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나갈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이사님은 딱 펼쳐놓으시고 자신 있게 또 형형 색깔의 파워포인트로. 아니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염이사께서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이렇게 대담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게 지금은 뭐 시장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뭐 지수 보고 투자할 때가 아니고.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면요 되게 무시하세요. 제가 어디서 매크로 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번 그랬지 이러면서 되게 무시하는데 염이사님이 하시니까 또 이렇게 이러시고. 아이고, 왜냐하면 벌써 이거 한 2년째인데 이 방송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방송 중에 제리한테 무시당한다고요. 아니 지수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네,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다. 뭐 그냥 할까요? 그러시죠. 이게 아무 때나 우리 막 태클 들어갑니다. 네, 뭐 그러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사실 이제 그 물가 얘기를 요즘에 이제 잘 안 하잖아요. 이제 한참 물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 뭐 물가 얘기가 나와도 그냥 시장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이제 제가 놀랬던 게 3월에 그 이번에 그 뭐였죠? 7월 소비자 물가가 좀 약간 낮은 상태로 나왔잖아요. 근데 3월하고 7월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3월의 표정은 이제 나라를 완전 잃어버린 느낌. 3월에 똑같은 수치인데.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물가 지표는 똑같은 이제 그 지표가 나왔는데 마치 이제는 구온의 빛이 보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지표라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맞습니다. 이거에 좀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여기도 제가 자료 좀 만들어 봤죠. 물가를 낮추는 방법은 좀 3개 정도 있다고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이죠. 두 번째가 대중국 관세 인하.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좋아요. 종전하면 돼요. 휴전. 근데 사실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대중국 관세 인하도 한번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얘기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진전이 없네요.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굳이 뭐 중국하고 또 사이좋게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요 느낌이고 사우디하고 증산 합의했네 맞네 뭐 얘긴 나오는데 뭐 증산 합의를 했다라면 좋겠지만 뭐 안 한다고 해서 유가에 그렇게 뭐 또 상방이 열리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공급 충격이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운임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가가 좀 빠졌던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파열 연준의장이 의도한 대로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 기대 인플레 차단을 했고 금리를 엄청 세게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국제유가 빠진 거는 수요 둔화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뭐 공급이 늘어서가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고통스러웠죠, 사실. 이게 금리 인상의 피해는 많은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랐다는 거. 그래서 6월까지 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인데 7월에 이제 물가가 좀 피크아웃 치고 나니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2월 달에 전쟁 나고 좀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좀 전쟁이 빨리 끝나지. 그러니까 다들 그랬죠. 예, 러시아의 일방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네네. 근데 이걸 저도 좀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막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기사도 찾아보니까 이게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 자체가. 네. 예. 의도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 푸틴 러시아가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여기 기사도 주간조선에도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전쟁이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 전쟁 끝나는 건 참 어렵겠다. 양국이 그러니까 이쪽에 그 주황색 선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천연가스하고 각종 광물 자원들이 많이 매장돼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제대로 아직 개발은 안 됐어요. 아. 근데 맨 밑에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그 예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그렇죠. 여기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했던 지역이죠. 저기 돈바스하고 네. 네. 이쪽에 이제 위쪽에 오른쪽에 위쪽이 돈바스인데 여기를 점령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 돈바스가 저 아래쪽이죠. 아니 위에 요 이쪽 오른쪽 위 여기 오른쪽이 여기 위에 제가 지금 산맥 표시하고 비슷하게 있는데. 돼 있는데. 저기가 돈바스라? 예. 예. 음. 그러니까 이제 북동쪽이죠, 북동쪽. 그렇죠. 예, 거긴데 거기를 러시아가 이제 어쨌든 여기, 그러니까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여기예요. 돈바스 지역만 차지하면 끝나요. 네. 러시아 입장 왜 그러냐면은 이 우크라이나에도 엄청난 자원들이 많은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여기 투자를 받아서 이미 투자도 받았어요. 뭐 쉘이라든가 오일 메이저한테 투자를 많이 받은 상태인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요. 러시아를 이제 무시하고 그냥 EU로 바로 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만약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고객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이쪽 지역을 장악을 하는 순간 이미 크림반도도 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자원을 완전히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사실 프랑스 대통령도 사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귓속말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휴전해라. 하는 게 낫지 않냐. 모두를 위해서. 예.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 얘기 들었으면 아마 프랑스 대통령 아마 때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포기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이 엄청난 자원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그 하이닉스 이천 공장 그냥 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 어떻게 비유를 들면.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휴전은 불가능한 상태고 러시아는 장악은 했는데 휴전은 하고 싶겠죠. 러시아 입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휴전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기사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엔 전쟁 끝나는 건 정말 쉽지 않겠다. 그냥 이걸 상수로 봐야 되겠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교착 상태예요. 예. 뭐 크게 어떤 이슈들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네네. 전쟁 끝나면 천연가스가 또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겠죠. 네. 예. 그걸 싫은 거죠 러시아는. 러시아는 또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래- 아마 이 상태로 가는데 이제 증시에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악재로는 작용은 안 하고는 있는데 예.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유럽의 뭐 주내 만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장난은 치고 있지만 우리가 전쟁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한 물가 하락을 좀 기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 돌아가면 결국엔 요거밖에 없어요. 이 연준 의장이 하는 과격한 금리 인상. 근데 이게 성과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싱겁게 유가가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예상보다. 그래서 요게 좀 효과를 작용하면서 뭐 내년에 금리 인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요런 구도가 하나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유가 하락은 어쨌든 호재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메리츠증권의 자료인데 예전에 그 김민수 대표님 메리츠증권 다니지 않으셨나요? 예,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그죠, 그죠. 예. 끝나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거랑 저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막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인데 요게 적자거든요, 지금. 요 진한 파란색 선이 밑에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흑자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너무 올라가거나 천연가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좀 심하게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유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된다라면 결국에 한국의 무역 수지도 이제는 좀 가을 이후로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오른쪽에도 그 이제 전제는 항상 맞는데 유가가 예. 떨어져 줄 것인가가 문제죠. 그게 핵심이죠. 그죠? 네. 네. 유가가 떨어지면 무역수지 개선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간다. 이거는 당연한데 네. 유가가 떨어져 주면은 이제 가정이고 이제 유가가 안 떨어지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유가가 한 30%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좀 그게 반영이 될 거. 그 한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달러 정도면 흑자날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유가가 지금 물론 예전보다는 여전히 높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 전쟁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아직은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이 순매수 포지션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포지션도 되게 많았죠. 그렇게 보면 저도 뭐 여기서 유가가 더 빠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원유 가격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만으로도 한국 시장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윤지호 센터장님도 아마 이 자료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당사 자료인데 PBR 0.9배는 항상 기회였다.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저희 센터장님 나오신 방송을 봤어요. 한 2번인가 3번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그 좋아가지고. 정도밖에 안 보시면 큰일 나. 여러 매번 본다 하셔야지. 아니 그 반복도 하셨고요. 한 번의 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알았다. 왜 또 그러세요? 이래야 이상합니다. 야, 그래. 네. 그래. 저 뭐 딱지 쳐서 저까지 간 거 아니다. 한 번만 보면 이사 가야 됩니다. 네, 맞아요. 굿드립. 근데 그때 이제 센터장님도 얘기하셨던 게 결국엔 앞으로 뭐 시장이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싸다. 어쨌든 지금은 싸다. 네네. 그때가 아마 2,400 정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방송하셨을 때가. 네. 400, 500 안 됐을 때인데. 근데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0.9배만 가면 어쨌든 올라가요. 요 맨 밑에. 0.9배에서 항상 올라갔고 이번에 그 2018년도 무역 분쟁 때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고 코로나 때 0.65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이건 뭐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근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0.9배에서 바닥 다 찍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번에 거의 정확하게 2275까지 갔다 왔으니까 0.9배가 2280이거든요. 찍고 간 거죠, 사실상. 그래서 0.9배 왔을 때 실패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가 왜 강강약이라고 적었냐면 이게 시장이 이제 그렇게 0.9배 가면요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언론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금융위기 온다 그래요. 그래서 뒤따르는 게 뭐 하고 2천 나면요? 깨진다. 예. 아, PBR 0.9배 가면 공포스럽잖아요, 사실은. 공포스러운데? 예. 그 후에 나오는 기사들은 이제 금융위기, 시스템 위기, 이젠 끝났다,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된다. 1500까지다. 예,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럴 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강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기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거든요. 근데 0.9배 가면 사람들이 강하게 베팅을 못 해요, 사실은. 다 물렸으니까. 예, 물린 것도 또 있는데 무서워. 예. 무서워요. 그 포트폴리오 교체도 사실 못 해요, 쉽게. 어렵죠. 예. 근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때 좀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사실 그 당시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거 2개. 뭔데요? 캣째, 네, 맞아요. 제하고 껄껄껄. 살걸, 갈걸, 맞아요, 할걸, 맞아요. 팔걸. 예. 껄껄껄하고. 그걸 절 보면서 해서 저한테 근데 앞으로 투자 뭐 10년, 20년 할 때 이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반복되고 그리고 또 1.2배 가요. 그렇죠. 1.2배 가면은 또 이제 그때는 온갖 장밋빛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하워드 막스도 했던 얘기인데 강력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공포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0.9배의 상대 1.2배를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그래서 1.2배가 3,000이 넘어요. 1.1배가 2,800 정도 돼요. 그러면 3,100 정도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거의 못 가죠. 지금 체력상으로는 1.2배는 불가능하고 근데 저희 당사 의견은 뭐냐면 1.1배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충분히. 얼마인데요? 지금이 딱 한 배예요. 지금이 네, 1배가 딱한 배 0.9에서 왔어요. 1로 와 예, 있다. 이제 딱 네, 10% 네. 오른 거죠. 예. 근데 보통 자율 반등적으로는 한 1.1배까지는 좀 갔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에 되게 노란색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요 정도 레벨까지 갔으니까 이거를 지금 뭐 V자로 간다는 얘기를 저희 센터장님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가을이나 한 그 후반부까지는 2,800까지는 열어놔도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너무 막 좀 공포에 젖는 것보다 아직도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보다는 좀 섹터를 보자. 이런 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 지금은 강약 조절 상으로는 아직은 또 너무 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 공식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는 뭐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 PER인데 근데 EPS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시면 결국 P 곱하기 Q가 뭐죠? 단가 곱하기 수량은 매출액이고 그렇죠. 여기서 C가 비용이잖아요. 각종 비용, 원자재, 예. 판관비, 이자 비용, 세금 요게 다 비용이죠. 요거 떼면 당연히 이익이 나오고 그걸 주식수로 나누면 EPS, 주당 순이익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주식이 항상 미국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게 유통 주식수를 좀 낮춰주면 좋은데 기업들이 이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걸 하면 이 밑에 분모가 낮아져요. 그럼 그렇겠죠. 당연히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다행히 포스코가 약속을 지켰더라고요. 멋있어. 자기 주식 3% 소각 네. 결정을 했어요. 포스코가? 네, 올 초에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좀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한테 이걸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럼 위쪽으로 보면 P 곱하기 Q 이 중에 사실 좀 중요한 게 Q거든요. 예. 단가 인상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Q가 좋은 기업들이 잘 나가잖아요. 요새 보면 조선주 중에서 피팅 업체들, 그렇죠. 태양광, 방산주가 이 Q가 열려버렸잖아요. 수출이죠. 원래 내수만 하던 회사들이 갑자기 폴란드가 생기니까 Q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단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얼마나 비싼지는. 근데 이 지금 방산주가 이렇게 올라간 건 Q가 열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결국엔 이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C가 원자재 판관비 이자 비용 세금은 올라가요. 지금 어쩔 수가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선. 근데 그나마 정부에서 세금은 낮춘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법인 그러면 결국엔 Q를 올릴 수 있는 업종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다 그런 섹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PER인데 요새 주도주가 다 그런 섹터예요. 한번 승희 씨 지금 여미석께서 주도주는 다 그런 섹터예요. 그런 섹터 뭐가 있을까? 지금. 방산. 방산. 갑자기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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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다음에 또 방산. 방산. 어? 방산입니다. 오케이. 방산시장이나 가시죠. 이따. 많이 들었다. 와. 방산. 방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PER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PER이 작년에 15배까지 갔었거든요. 1월 달에. 근데 이게 8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가 역시 유동성. 금리 오르면 PER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고 전방 산업이 성장을 해야 주는데 이게 특히 소비재 기업들한테 이제 해당되지만 지금 너무나 안 좋죠. 이쪽 그 소비재 쪽이 심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오는 그 피크아웃 논리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제가 제일 황당했던 기업이 Y젠터예요. YG. 아니 제가 블랙핑크 때문에 오른 건 알겠어요. 뮤직비디오 공개되자마자 폭락하는 것도 뭡니까? 야, 뭐 기대만큼이. 그 사이트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댓글 쫙 달리는 게 뭐라고 하세요? 댓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가 달리는데 뉴진스가 낫네. 이게 예? 아 그렇게 또 돼 있었어요. 예, 뉴진스가 이게 어르신들한테 아니. 근데 뭐 이번에 노래에 좀 실망들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좀 평이 안 좋았나요? 네, 그 얘기가 좀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좀 그래 보여요. 이게 뭔가 이게 또 어디서 이거를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번에 나온 노래가 베놈이고 핑크 베놈 네 이건데 나오는 즉시 들어봤었어요. 근데 이런 건 다 해야 트렌드에 맞는 이런 주식 투자 인정. 근데 처음에 인트로 나올 때 가야금 나오고 검은 건지 하여튼 나오고 이제 끝에 그 약간 흥얼거릴 수 있는 소절 나오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세론 이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셀럽? 근데 사실 저도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었어요. 네, Y젠터가. 근데 사실 블랙핑크가 진짜 Y젠터의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지금은 그렇죠. 네네. 가장이에요, 가장. 가장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높은데 뭐 결과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저는 좀 너무 그런 이제 재료가 노출될 때 너무 반응이 빨라요. 실적이 좋든 뭐가 네. 신작이 나오든 뭐가 나오면 일단 일단 때려버리네.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주린이 시절 기사가 나오면 제가 살 때 남들은 팔았던 것처럼 맞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뮤직비디오가 나오니까. 우리 승희 앵커 마치 주린이 졸업한 것처럼 말씀. 주린이 시절 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짚어주시네. 이제 좀 벗어났다고 약간 자연스럽게 어필해 보려고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방 산업의 성장이 나오는 게 좀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퍼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보시면요
이런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PER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 또 이익의 질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투자하신 분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왜 HMM의 PER이 1.9배밖에 안 될까? 왜냐하면 약간은 HMM이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도 벌어요. 근데 이거를 이익의 질을 낮게 봐요. 왜냐면 HMM이 잘해서 번 게 아니라 이 업황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그때 완전히 이 셧다운 되면서 그리고 에버기브노가 누워버렸잖아요. 거기 스웨즈 운하에서. 이게 그러니까 쇼티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HM이 잘해서 돈 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잘 번 거는 테슬라의 역량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기업들은 이 업황이나 약간 운의 작용도 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HMM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익의 질이 좀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지속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시크리컬이라고 그러죠. 경기 민감주는 뭐 경쟁자가 뭐 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쇼티지가 온다거나 이랬을 때 돈을 많이 버는데 문제는 갑자기 요새 석유화학 기업들 보세요. 적자 봐요. 작년 초만 해도 가전제품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석유화학 그 업황이 너무 좋았거든요.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근데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부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기가 막히게 맞췄던 거예요. 이번에 롯데케미칼이나 보면 막 적자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건 지속 안 된다. 그래서 이익을 보실 때 이 시크릿컬 산업이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시장이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같은 1조를 벌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막 5조씩 벌거든요 1년에. PER이 3배예요. 근데 어떤 기업은 1,000억 버는데도 시총이 똑같은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의 질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왜 100배를 받을까? 애플도 한때 PER이 1000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네, 1000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이익의 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유지되는 이익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익인지 그러면 PER을 절대 높게 못 줘요. 네, 그러니까 이 PER은 좀 고무줄 같은 거라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되게 복잡한 게 이익도 이익인데요. 같은 이익인데도 누구는 이렇게 PER 따라서 막 주가를 올려주는데 어떤 기업은 아무리 내가 돈 잘 벌어도 지방은행주도 보세요. 막 2배, 3배 인정을 해주죠. 그래도 뭐 PER 3배니까 싸다고 해도 올라가질 않아요. 주가들이. 항상 싼 거예요. 네, 항상 싸요. 그냥.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꼭 이해를 하셔야. 그걸 갖다가 그래 두 분 같은 분들이 이제 여미삼이나 우리 김 대표 같은 분들이 수시로 방송에 가서 이거는 이익의 질 측면에서도 무슨 뭐 내년에 적자 나겠습니까? 지방은행이라고 부도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비해서 밸류를 너무 낮게 쳐줍니다. 이렇게 한번 들쑤시 주든지. 그래서 저희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희 질 관리도 해야 돼요. 아닌 건 영원히 그런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뭐냐면요. 이익의 질이 그러니까 HMM도 그렇고 지방은행도 그렇고 포스코도 돈을 엄청 잘 벌어요. 현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 현금을 결국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자본 배치를 잘해야 돼요. 자본 배치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HMM 사장이나 아니면 지방은행 사장이나 아니면 포스코홀딩스의 사장이라고 쳐볼게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돈을 잘 벌어서. 그럼 이 돈 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결국엔 셋 중에 하나예요. 투자를 왕창 하든가. 이 돈 가지고 재투자하는 거야. 신사업을 하든가. 그럼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철강 회사인데 뭐 예를 들면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화학 회사인데 2차전지 양극재에서 PER이 막 50배 되거든요. 성공했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자사주. 맞아요. 주주 환원을 하든가. 그 돈으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주주한테 물려주자. 그래서 주가 그 대표적인 기업이 메리츠 금융지주잖아요. 그렇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주가가 한 4배인가 5배 올랐던 게 자사주 매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사실은 주주 환원율이 한 70%가 넘어요. 맞습니다. 번 돈의 한 70% 그쪽에 주주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아니면 둘 다 하든가. 신사업도 좀 하면서 이쪽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양다리 결치는 거죠. 이거는. 이거를 자본 배치를 잘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장에 있는 게 이게 성장에 투자하는 자본 배치하는 회사가 맨 왼쪽에 있어요. 뭐 우리 잘 아는 LG엔솔, 삼성전기 그 1조 원 들여서 패키지 기판 투자했죠. LG전자 지금 자동차 부품 엄청 투자하죠. 포스코 케미칼, SKC, 하나솔루션, 테슬라, 쿠팡 다 여기는 주주 환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성장에 올인한다. 그래서 밸류가 높은 기업도 있고 뭐 낮은 기업도 있지만 네. 그런 거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그 지방은행주들. 난 성장 관심이 없다. KTNG도 배당 수익률이 한 6% 나와요. 매년 번 돈을 그냥 주주들한테 줘요. 약속을 했어요, 사실. 뭐 삼성카드, 메리츠금융지주, HD, 현대 이런 데도 다 비슷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중간이 좀 많아요. 사실 이 둘 다 하는 기업들. 그래서 배당을 아주 많이 주는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면서 성장 투자도 하는 현대차 그룹도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신사업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데 저 위쪽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 이마트, GS 리테일. 예, 그러니까 이게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짜증나죠 지금. 왜냐면 왜 짜증이 나냐면 이마트가 제가 이마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마트 주주들이 작년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는 거 많이 반대했거든요. 3조 원 들여서 인수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가 약간 이렇게 꺾여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3조 원이면 이거 주주 환원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이마트 시총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럼 그 돈 가지고 사실 자사주를 매입해도 좋고 물론 이해는 가요. 쓱닷컴이나 온라인 쪽에 쿠팡하고 이제 격차가 벌어지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감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자본 배치를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성장에 올인했어요, 사실은. 네네. 주주 환원도 좀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스타벅스가 돈을 잘 벌잖아요. 1년에 한 2천억 벌어주거든요. 네.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돈도 많이 벌었고 이마트도 잘 벌었는데 이번 2분기에 적자 났어요. 결국 그 적자의 원인은 쓱닷컴도 있지만 G마켓에서 좀 손실이 좀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자본 배치를 잘하는 기업을 우리가 잘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이 기업에 내가 이제 사실 이 투자한다는 목적은 뭐죠? 내가 이 기업의 주주. 네. 한마디로 100% 대주주가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작년에 이마트를 내가 갖고 있던 주주나 아니면 그 후에 이마트를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런 인수를 하고 나서 딱 내가 투자를 했다고 쳐볼게요. 네. 모를 수도 있죠. 내가 뭐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근데 과연 이제 이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여기다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주주들한테 주주가치 올려줄 수 있는 이 베팅인지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누구 말도 들을 게 아니라 성장이든 주주 환원이든 이걸 섞은 것이든 그 기업에서 네. 그 시점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네, 그걸 그거를 확인해야 본인 스스로 된다. 왜냐면 누구도 평가해 줄 수는 없어요. 주주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지금 쿠팡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G마켓도 사실 요즘에 많이들 안 쓰시잖아요. 사실 옛날보다. 한물 갔죠. 예전보다. 예전보다.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온라인 쇼핑할 때 그냥 쿠팡 가서 다 다. 검색하고 사버린대요. 네. 예전엔 G마켓도 많이 썼는데 근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어쨌든 덩치는 커지는데 주주가 도대체 뭘 받아가냐 이거예요. 그 3조 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벌어서 배당해주고 주가 오르고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자본 배치가 결론적으로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GS 리테일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했던 기업인데 안타까운 게 작년에 신사업 되게 많이 투자했어요. 뭐 부릉이라든가 이런. 근데 BJF 리테일은 자본 배치를 그쪽에 안 하고 그쵸. 본업에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GS 리테일이 지금 완전히 안 좋죠. 하나 거기다- 투자한 거 있습니다. 뭐 그 회사 하나 샀었는데 그 뭐죠? 갑자기 화학 회사 하나 사가지고 신재생 플라스틱 한다고 해서 지금 아. 그거 하나가 있고요. 아 네네네. 코프라? 코프라. 네, 아. BJF에서 샀었어요. 네. 네. 그런 건 그래도 연관이 네, 있죠.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GS 리테일도 물론 잘 되려고 한 거는 알죠. 아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게 성과가 좀 안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 3년 후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자본 배치가 결국에는 성과가 안 나면 주가가 그냥 부러져 버려요, 사실상.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네. 한섬도 PER이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섬 돈 잘 벌잖아요. 백화점, 마인, 타임. 많이 사요. 예, 제 주변에서. 굉장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화장품. 이 회사도 이 돈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해 줬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화장품 그 오에란가요? 되게 뭐, 비싸요. 저 100, 몰랐어요. 100만 원짜리인가 그래서 그래요. 화장품을 네, 시작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했고
이번에 또 골프복도 한다고 하고 되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의류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조금만 컴투스도 마찬가지 M&A 한국까지는 좋은데 이걸 조금만 더 배당이라든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 기업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한번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주들이시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 방송 끝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지금 자본 배치 잘하고 있나? 아니면 배당이라도 많이 주고 있나? 그렇게 되면 PER이 올라가요. 네. 근데 그러지 않으면 PER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본 배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 그룹주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세요? 카카오는 사실 그동안 잘했었죠. 잘했다. 그러니까 자본 배치를 못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신사업 투자 많이 했잖아요. 뭐 카카오뱅크도 성공했죠. 페이 성공했죠. 모빌리티 안 쓰는 분이 없잖아요. 그냥 이제 뭐 카카오 택시 다 타고 대부분 타고 다니시니까 카카오 엔터 그건 좋아요. 그래서 성장 쪽으로 투자한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거버넌스 이슈가 좀 안 좋았어요. 그 성장의 과실을 주주가 받아가야 되는데 주주가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쪽에 그 사모펀드가 다 가져갔어요. 엑시트 하면서요. 엑시트 했잖아요. 네. 뭐냐면 카카오뱅크랑 페이가 있잖아요. 네. 상장을 안 했으면 이 회사 가치가 다 카카오 주주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주주가 다 가져가겠죠. 자회사니까. 상장을 안 했으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가 만약 상장 안 했다고 그냥 쳐볼게요. 카카오 지금. 주주가 다 가져가지. 카카오 그렇죠. 주주가 다 가져가. 그렇지. 그러면 주가 계속 올라갔겠죠. 그렇죠. 마치 뭐 버크셔 회사에 됐겠죠, 사실은. 근데 작년에 상장을 했죠. 쪼개고. 그럼 그만큼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이 가치는 카카오 주주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가죠? 누구한테 가겠어요? 카카오뱅크나 페이에 투자한 투자자한테 가겠죠. 아니면 공모주 받았거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모주 받아갖고 아니, 그때 당시에는 바로 팔았으면 다 지금 네. 뭐. 근데 당시에 이제 파셨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성장을 잘해서 과실을 모든 주주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가 욕먹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다 카카오페이는 그 CEO가 상장하자마자 자기 스톡옵션 다 던져. 대부분. 다는 아니고 일부를 던졌는데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잘한 일이죠. 아니죠, 그건. 그분을 위해서는. 근데 다 주주들은 이게 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자꾸만 아쉬운 게 주주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 성장의 과실을 환원을 못 해주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가 폭락했잖아요. 악재 2개 있었다던데.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건지. 오늘 그 악재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은행에서 블록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지분 하나는 3%. 블록딜. 근데 하나는 그 뭐더라? 자격이 있어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걸로 돼서. 전근법에서 개정했을 때 송금만 그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면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카뱅하고 상관이 없고요. 네. 카카오페이. 페이, 페이랑은 상관이 있는 페이. 거고.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 주주 구성을 보면요. 금융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국민은행, 한국금융지주, 요쪽도 있고 넷마블도 갖고 있고. 그럼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앞으로 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블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뱅크 또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할인율이 너무 셌어요. 마이너스 8%가 뭐. 예. 그 정도 아니면 안 가져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시장이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그만큼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업황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런 거 우리 공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요런 성장의 과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기업인지 요런.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흔들린 것도 이거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나 과실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공포감이 들어서 엊그저께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자율주행 사고 하나를 뭐 분사한다는 뉴스가 하나 떴잖아요. 근데 그걸 포티투다하고 합병할 거란 얘기가 또 돈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 주주는 또 그렇죠.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카카오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좀 불편한 이슈인데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좀 우리 대기업들이 제발 좀 주주 가치 위해서 주주랑 좀 동행했으면 네, 하는 게 좀 바람이긴 합니다. 네. 또 공자님 한 4명 앉아있네.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네. 현실은 막 냉혹하구만은. 내 회사인데 이럴 건죠. 근데 이런 건 저는 계속 방송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가 닳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여기 뱉다고 들어오나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해야죠, 뭐. 그래도 네. 해야 되나?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바뀌지. 그럼 네? 계속 한국 증시 이 모양이죠. 네. 자,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좀 결론으로 좀 넘어가서 그럼 어디에 투자할까? 사실 이제 좀 지수보다는 저는 좀 어차피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뭐 2,400, 600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조금 이제 흘러내릴 때 좀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본 게 요 표에 있어요. 그냥 새로운 변화가 좀 생겼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저 그런 표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저 표를 이해하고 나서 종목을 고르라고요. 그렇죠. 사진 찍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은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업종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되게 많이 있지만 진짜 조회수 안 나오게 하시네. 왜요? 조회수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다 필요 없고 2부에서 할게요. 2부에서 그냥 2부에서 들어주세요. 예. 2부에서 종목 보따리 푸실게요. 2부에서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잘하시는 분 있는데 왜 그러세요? 1부는 격조 있게 예, 격조 있게, 하고 격조 있게. 예, 2부에서 이부에- 막 이부에- 이건 사람 알았어. 그 친구가 알아서 제가 하겠어요. 이제 좀 약간 컴플 이슈가 있어서 종목 얘기는 하기 힘들어요. 예. 솔직히 오케이. 양해해 주시기 색깔까지. 바랍니다. 그거는. 네네네. 지금 고사나 들어갈까요? 그래서 아마 이건 다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포트를 어떻게 짤지에 대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결국 4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가 신냉전. 이거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결국엔 지금 신공급망 얘기도 나오고 군비 경쟁. 또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견제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네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사실 그 결론은 하나예요. 중국 거 쓰지 마라. 그렇죠. 미국에서 보조금 받을 거면 중국 거 쓰지 마.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반도체라든가 또 배터리, 광물, 방산. 요새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사실 저는 이런 이슈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산은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는 안 됐지만 우리나라의 뭐 CDMO 하는 회사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 4대 전략 물자가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했잖아요. 배터리, 반도체, 히토류,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 요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쪽을 좀 잘해요. 그래서 거기를 좀 견제하려는 목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결국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한 사이클을 보시고, 두 번째가 에너지 자립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핫하죠, 지금. 이쪽 섹터가 지금 현재 최고 주도주입니다. 뭐 요새 막 이상한 용어 왔다 갔다 하는 뭐 태조이망원인가 뭔가 좀 희한한 용어들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 용어 나오고 잘 된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옛날에도 BBIG도 그랬고 차화정도 그랬고 자문사 칠공주 다 안 좋았어요. 결과가. 그런 유행어가 붙으면 되게 결론이 안 좋은데, 근데 이번엔 좀 될 것 같은 게 이게 사이클이 여기서 끝날 사이클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조선도 그렇고 어제 성광밴드 같은 피팅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천연가스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고 관광업체, 그렇죠. 예,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도 연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광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거 전력기기 쪽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아, 전력기기도 예 맞아요. 예, 제가 안 넣었네요. 예, 네. 전력기기도 거기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세 번째가 결국 인플레인데 지금 인플레가 꺾인다는 얘기 나오지만 고물가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피크아웃은 했지만 결론은 높은 레벨의 그러니까 그 물가는 이어지겠죠. 지금 8%가 넘는 물가는 고물가거든요. 그렇죠. 5%만 넘어도 고물가인데 이건 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꺾였지만 인플레는 좀 지속된다. 그러면 여기서 현금 흐름 좋고 좀 경제적 혜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좋고요. 또 그거 아니면 밑에 좀 적어놨는데 결국 단가 올릴 수 있는 업체들. 그래서 음식료 회사들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저는 벌크 해운주들 중에선 그 벌크선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벌크선 이 관련주들이 또 그쪽 탱커선도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좀 요새 운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벌크엔도 괜찮고, 또 인플레 시기에 금속 가격도 좀 올라가니까 금속주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이 사실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네네. 결국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게 뭘까 고민을 해보면 사실 뭐 답은 나와 있어요. 4차 산업혁명하고 모빌리티입니다, 사실. 뭐 누구나 아는 주제인데 지금 벌써 뭐 여기 로봇은 안 적어놨지만 로봇주들도 한번 움직였었고, 또 현대차가 지금 요새 42다
뭐 지분 인수도 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지분도 인수하는 것 같고 결국 이쪽으로 좀 가려고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아, 예. 갑자기 얼마 전에 판 테슬라가 생각이 나요. 테슬라도 이쪽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너무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결국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되게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큰 수익이 났던 건 이거를 지금 내가 공부해서 지금 산다고 수익 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 사이클로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좋은 기회가 올 거고 이 안에서 내가 한두 개의 종목만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승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목은 알려주시기 어려워도 네. 옥석 가리기 팁은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의 네. 섹터는 갖고 오긴 했어요, 사실은. 아, 오, 일단 흥행을 알아. 흥행을 아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니 뭐 이 기업들 다 좀 그러니까 섹터 다 좋게 보지만 네네. 뭐 조선주는 제가 워낙 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역시 그 최근에 좀 강하긴 하지만 태양광주 하나는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태양광? 어쨌든 그래서 태양광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태양광 쪽은 뭐 많이들 아시냐? 근데 이건 한번 읽고는 가야겠다. 우리 네네네네. 조조님이 그러시네. 좋은 얘기들 하시는데 안 됐지만 나스닥 선물이 심상치 않네요. 오늘 본장을 봐야겠지만 조짐이 안 좋아요. 예, 아이고. 저도 좀 그게 좀 찝찝합니다. 근데 너무 그냥 뭐 나스닥이다 이렇게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뭐, 이거는 예. 뭐 싸게 살 그치. 기회. 예. 방송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트레이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불안하실 수 있죠. 위쪽으로 포지션은 뭐 짧게 잡으시면 그러겠지만 이렇게 큰 사이클 투자하신 분들은 뭐 너무 막 지수 하루하루 또 우리나라 시장 보면 나스닥 오른다고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좀 그 나스닥 오른다고 안 오르는데 나스닥 빠지면 빠져. 그게 좀 짜증나죠. 솔직히. 선반영. 제가 아까 보니까 독일 물가가 좀 너무 높게 나왔더라고요. 와, 독일이? 독일 물가고 깜짝 네. 놀랐어요. 얼마 나왔어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작년 동기 대 MOM은 어? 5점 몇 프로입니다. 아, 월이. 월로 5점 몇 프로. 네. YY가 37점 어? 37점 몇 프로 나왔습니다. 아니 영국 10.1% 갖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독일이 37%. 그게 전년비. 난리예요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그렇죠. 네. 에너지. 예. 거의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어쨌든 태양광도 많이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엔 제일 큰 건 정책이에요. 리파워 EU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우리 수입 안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0으로 가요. 그럼 뭘로 대체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전도 있고 풍력, 태양광, LNG. LNG하고 태양광 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물론 풍력도 하는데 어쨌든 2025년까지 태양광 설치량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어나고 또 여기도 보면 태양광 패널 설치 인허가 기간을 최장 3개월로 단축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패널도 설치를 다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독일 같은 데는 2026년에 신축 건물이 있으면 다 무조건 패널 다 설치해야 돼요. 27년에는 기존 건물도 다. 네네. 29년부터는 모든 주거용 건물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지붕에 다 달아야 돼요. 지붕에. 예, 이제 그걸 이제 의무적으로 유럽이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또 유럽 쪽은 또 가보면은 패널 달기도 좋아. 전부 빼쪽해갖고 지붕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예, 달기 좀 괜찮죠. 그래서 그런 좀 이슈가 하나 있고 또 미국비 사실은 좀 원래 신재생에 좀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네. 법안 반대도 좀 심했고.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역시 들어갔던 게 온실가스를 40% 감축을 하는데 태양광 패널하고 풍력 터빈 업체 600억 달러 규모 세액공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설치를 하면 또 30%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 그리고 원래 세금 혜택 기간이 이번에 23년도에 끝나기로 했어요. 네네. 사실은 이걸 10년도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이런 또 혜택들을 누가 받냐면 미국에 생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서. 미국에 생산을 예. 해야 혜택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여기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내 생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 여기 제가 하나의 이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설비가 이미 있는데 1,550억 규모 크레딧 혜택을 이미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1,550억이나 받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1.4기가와트 완공이 되면 2,800억으로 늘어나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수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야, 근데 진짜 앞에 슬라이드 잠깐만 한번 봅시다. 네. 우리 여미사님의 저 센스라 할까?
왜요? 바이든 대통령 저 흔해 빠진 저 사진인데 관로 열고 자료 연합뉴스. 아, 연합 왔는데 연합뉴스로 해야죠. 저드려야. 그러셨구나. 왜지 않으시나? 흥행을 알아, 흥행을. 여기 오는데 다 타사걸 갖고 오시나. 오케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다른데 이제 클리바트 코리아라는 데서 가져온 거라서 출처가 없어도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근데 왜 저는 신재생 쪽에서 왜 태양광을 제가 좀 선호하냐면 일단 건설 기간이 제일 짧아요. 원자력이 9.9년 걸린대요, 평균. 이거는 그냥 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년 안에 깔 수가 글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관건은 승인이 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승인만 하면 1년 안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 풍력이 좀 길더라고요. 풍력도 2년에서 4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설치 연수도 좀 짧은 데다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발전 단가가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공부하다가 제일 싸요. 태양광이. 천연가스가 2014년 대비입니다. 69달러에서 지금 81달러로 오히려 올라갔고 천연가스는. 네, 석탄이 85에서 74예요. 근데 해상풍력이 물론 해상풍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 근데 아직도 좀 높지만 태양광은 150달러에서 45달러까지. 가성비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종합해봤을 때 태양광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어느 나라나 먼저 설치할 때는 태양광부터 하자.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사님. 네. 태양광 중에 그럼 뭐 사요? 아니 뭐 다 알잖아요. 저 뭐 사실은- 뭔지 알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용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세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 이 키워드로 태양광 관련주 조용히. 쳐고. 근데 많진 않아요. 어디 뜰까? 네, 여기가 응. 다 아는 그 기업이에요. 여기랑 하나큐셀? 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네네네네. 그리고 태양광을 좀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좀 좋다고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보고 SK증권에 나왔던 자료 보고 깜짝 놀란 게 중국이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저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게 왼쪽이 맨 왼쪽이 2010년이에요. 예. 이쪽만 해도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이쪽이. 유럽 네, 파란 유럽 게 수요 쪽. 수요? 네. 디맨드, 모듈. 근데 물론 중국이 그때도 높았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그냥 중국 빨간색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밸류 체인 있죠. 수요,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좀 약간 이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걸 지금 중국이 다 지금 다 하고 장악했다는 있어요. 거예요? 밸류 체인.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물론 유럽 이제 중국이 없으면 태양광 설치가 쉽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이 봤을 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분산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역할을 한국이 좀 해주지 않을까. 한국은 사실 하나 큐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셨지만 미국 주택시장 1등 기업이에요 사실은. 점유율이. 네,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이런 법안도 통과가 됐지만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유독 태양광이 어느 걸 봐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풍력하면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1등이고요. 독일의 지멘스, 네. 그다음에 가메사. 미국의 G, 요 세 개 업체가 굉장히 그 선두권인데 중국 업체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중국이 다 혼자 다 독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한테는 좀 이제 앞으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은 제가 태양광 공부하면서 좀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거예요. 지금은 왼쪽이 뭐냐면 이게 폴리실리콘으로 만들거든요. 태양광을 폴리실리콘으로 이제 인고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잘라요. 그래서 웨이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태양 전지로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최대로 나와도 한 29%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100의 태양을 받으면 29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정도인데, 근데 오른쪽이 뭐냐면 요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있어요. 얇은 그 패널이에요. 네. 이게 투명한 건데 여기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자동차 지붕에다 붙일 수도 있고. 되게 이제 간편하겠죠. 근데 이게 기술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직은 대중화하기 힘든데 여기다가 이 폴리실리콘에다가 이걸로 만든 태양에다가 페로브스카이트를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한 게 텐덤 셀이라 그래요. 붙였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그 하나솔루션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하면은 이 광전 효율이 최대 44%까지 올라가요. 29%에서 15%가 더
많은 태양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가 계산을 했더니 원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설치 비용이 밑에 나와 있죠. 200조거든요. 요게 설치 비용이. 근데 이거를 텐덤 세로로 바꾸면 220조까지 한 20조가 올라가요. 비용은 좀 부담되죠, 사실은. 원가 부담은 있는데 경제적 가치가 요게 400조인데 이 효율로 따지면 500에서 640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럼 결국엔 언젠가는 이쪽도 원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원가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 기존의 제품은 그 어떻게 보면은 적외선만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파장할 때 적외선, 자외선 두 개로 나누잖아요. 네. 기존의 폴리실리콘 제품은 적외선만 흡수를 해요. 그럼 자외선은 그냥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은 자외선도 다 흡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국내 업체가 지금 이제 개발을 또 거의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니 그 회사죠? 어느 업체인데요? 유니는 모르겠고 하나솔루션이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네. 원래 거기가 이건데 이렇게 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아, 네, 단계. 네. 네. 지금 저기 김 대표께서 언급했던 게 회사 이름이 아, 뭐라고? 유니테스트예요. 네, 유니테스트. 원래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네. 거기는 상장사예요? 상장사입니다. 네. 예. 거기도 페로브스카이트 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죠. 예. 근데 그들이 속도가 안 나다가 지금 하나솔루션이 확 예, 예, 하나솔루션이 아마 개발한 걸로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원래 돈이 있고 딱 갖춰져 있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마지막에 이걸 왜 넣어놨냐면 아무리 성장을 하는 산업이라도요 기술이 바뀌면 옛날 업체들은 피해를 또 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럴 수 갑자기 있겠네요. 예전에 그 코닥이 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날로그로 잘 벌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완전 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산업이 성장을 해도 그 기술 변화에서 또 올라탈 수 있는 기업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지금 하나 지금 나오는 즉시 나는 지금 또 또 하나솔루션 일단 또 차트부터 아 한번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는 얘기 지금은 아니네 하나솔루션. 그럼요. 아니, 벌써 태양광이 많이 벌써 올랐어요. 딱 윗골이 달리기 시작했네. 얼마큼 네. 왔네. 이번 낙폭이 또뭐 적당하게.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한번 긴 사이클로 한번 긴 봐보시면 사이클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석유학주도 항상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거 말고 좀 긴 호흡으로 한번 해보셔라. 아니 저 여미사께서 저렇게 뭐든지 지금 오늘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뭐 산업별 업종별 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끝에 가면 늘 긴 사이클로 봐라 하는데 그것 때 어떻게 아무 소리 하나 듣고 계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아니 제가 택도리가 어떻게 그걸 아니, 그냥 아무 제가 소리 얘기해 듣고 있냐고. 드릴게요. 실제로 긴 호흡으로 못하는 양반이. 이게 참 주식 투자 그래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느꼈던 게 작년에요. 작년에 또 많은 분들이 작년 초에 이제 신재생 된다고 막 많이 샀잖아요. 사실 바이든도 당선되고 저요. 여기 한 증인이 계시네. 부산별세를 엄청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야. 올라라. 예. 성희 씨 왜 이래? 왜 자꾸 2주 연속 자폭을 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입에서 나와요. 근데 요즘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저희 회사를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손편지요? 손편지로. 와. 적어가지고 보내주고 읽어봤어요. 네. 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 제가 봤을 땐 태양광 쪽인 것 같아요. 네. 풍력이나. 네. 근데 어떤 종목인지 얘기는 안 써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반토막이 났대요. 좋은 줄 알고 계속 샀대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제 방송도 보고 다른 분들 방송도 보고 리포트도 보니까 아 이건 무조건 될 것 같대요. 자기 생각에. 이건 10년 사이클 아니냐. 그래서 돈 있는 대로 월급 받으면 계속 샀대요. 그냥 물타기라 그러죠, 흔히. 근데 드디어 자기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대요. 야. 얼마 전에.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와.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한 종목에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분석해서 반토막은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걸로 승부를 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분이 성공한 배경은 되는 산업에 그냥 물려있던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산업이었으면 힘들었겠죠, 사실은. 그 안에 뭐 네. 상품권 이런 건 동봉 안 돼 있으셨고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아유. 네. 아까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서 하나 더 나가게 되면은 태양광이 왜 아까 발전단가에 나왔는데 왜 싼지 아십니까? 왜요? 폐기 비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 지나가면은 폐기요?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 폐기. 보통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폐 배터리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재활용이 아니에요. 그냥 폐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폐기물로 나중에는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 이거 폐 태양광 처리하는 업체가 생깁니다. 그럴 수도 관심이 있겠네. 생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그래서 같은데. 그거 하는데 네.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돌고 돌아서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지구를 위해서 이게 뭐 우리가 뭐 화석 연료를 줄이고 태양력을 해서 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게 남는 거는 이렇게 저거 돼요. 나중에 저 온천지에 깔려 있는 저 깔려 패널 저거 있는, 저거 예.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약점이 이게 네. 보면은 산비탈 같은 데도 이런 거 막 또 정부 투자 받는다고 그래서 막 다 때려 넣어버렸어요. 그다가 다. 근데 나도 이번에-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네. 예. 이번에 강원도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패널 깔겠다고 산은 밀어놨는데 패널은 없고 산만 그냥 그 왜 우리 옛날 저 소시적에 머리 길게 했다가 학교에서 그냥 교문에서 바리깡으로 민 것처럼 그런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든지 다 해결책 찾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이 페로브스카이트 있잖아요. 얇은 거. 네. 이걸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이건 뭐냐면 획기적입니다, 진짜. 뭔데요? 그게 태양 전지 그 우리가 흔히 보는 태양 전지 말고 어. 얇은 필름처럼 생겼어요. 어. 한 장짜리. 어. 그거를 만약에 이제 아파트 창문에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그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아무튼 그런 뭐 쓰레기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분명히 만들 거예요. 나오겠지. 그 네. 업체를 사야 된다니까요. 그 업체가 있냐고 지금.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상장사? 야, 뭐 나중에 저도 방송인이다 보니까 기회 되면 한번 툭 던질게요. 흥행을 알아. 흥행을 알아. 아니 말로 폐배터리 회사가 요새 뭐 방송에서 폐배터리 관심 갖자고 하는데 폐배터리가 지금 당장 나오냐고. 전기차 이제 팔리는데 그게 차가 좀 몇 년 굴러댕겨야 폐배터리가 나올 거 근데 아닌가. 그게 좀 있어요. 그 양극재나 이게 그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거기 스크랩이라고 예. 약간 그 폐기물들이 나와요. 야, 거기서? 그게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거부터 하더라고요. 시작을 예. 지금은 어. 폐배터리 재활용은 중국이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참 앞서 거기가 더 있다. 먼저입니다. 근데 거기는 해봐야 LFP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건 뭐 약해요. 뽑아낼 게 별로 뽑아낼 없어요. 게 없어요. LFP는 재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러니까 기술이나 그거를 딱 가져다가 회수해서 이렇게 막 하는 시스템이나 이쪽은 중국이 훨씬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차용해 오는데 거기서 분리해내는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지금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나오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그러면 이 관련돼서 또 얼만큼 효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잘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아이고 이것도 안 드립니다. 안 드려요. 이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니 또, 자자 네, 네. 일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우 네. 씨, 늘 처음처럼님 1333원 지금 NDF 시세가 저기까지 갔나 보네. 아이고. 1333원까지 갔나 본데 자 아니 맨날 좀 이따가 2부에서 또 우리 저기 톰 소장님 만날 텐데 차영주 소장 뭔 얘기하면은 피리에도 마침표도 나오기 전에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쫑코 주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지금 영기사가 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반론을 한번 제기하고 보내드려야지. 그냥 제기가 아니라 제리이고요. 아니 근데 진짜 좋은 얘기 아니 했어요. 좋은 얘기인 줄 아는데 한 네. 번쯤 이렇게 뭔가 제가 안 나올 걸 뜨끔할 만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할 얘기하는 만한 순간 뭔가를 하나 지적을 해줘야 다음에 얘가 인포메이션 나올 때 좀 더 준비하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시간 1분 정도. 한 1분. 네, 남은 상황들인데 1분. 정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한 달 정도만 좀 단축하셔서 나오셔서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덕담이었습니다. 기대하셨죠? 지금 반론하실 줄 알고. 아이고 참 승희 씨. 저도 사회생활 할 줄 알아요. 우리 여미사님 보내드립시다. 아,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미사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를 좀 하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아유 30분 뭐 정도, 요즘에 네. 또 시장이 좀 잠깐 빠져서 좀 힘드실 텐데 너무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그 공부 좀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게 또 재밌어요. 이런 데서도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또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또 약간 좀 걱정도 좀 되긴 했는데 네. 아무튼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또 미국장 때문에 밤잠 못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좀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좀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1부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